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바지 벗기는 장난, 친구들이랑 막 몸적으로 부딪히고 같이 어울리다가 가슴에 손이 닿거나 허리나 엉덩이에 손이 닿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형사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사건이 사연을 준 친구 얘기처럼 동성 간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성 간에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행동을 한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상대방 친구가 만약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어, 내지는 나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인정될 여지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장난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떤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장난하고 성범죄, 강제추행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지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학교폭력의 개념 자체도 그렇지만 강제추행이든 성적인 내용에 대한 가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동이어야 해요. 그런데 내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장난이었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난이었는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친구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상황의 앞뒤 사실관계를 보고 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전에 그 상대방 학생하고는 어떤 관계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아니라고는 하지만 강제추행의 의도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행위들도 있어요. 다른 여학생들도 같이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또 단순히 바지만 벗겨진 경우라기보다는 속옷까지 같이 벗겨진 경우, 그리고 벗겨져 있던 시간, 이런 행동이 반복된 횟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정말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하나 그 행동이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조금 얘기하기 어렵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에 손을 댄 상태에서 손을 움직이거나 수분 동안 그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동성 간 친구들, 그러니까 남학생이 남학생의 바지를 벗긴 경우에도 성립이 돼요.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의 바지를 벗기거나 신체에 손을 댔을 때도 당연히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변호사님 저는 이 친구랑 사귀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친구의 몸을 만지거나 서로 좋아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법에서는 일정 정도 이 상대방 여학생들이나 남학생의 의사를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이 나 좋아, 나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절을 잘 못하는 학생이거나 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변호사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고 사귀더라도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성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만 신고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이 되는 식으로 현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학교폭력으로는 몇 호 처분 정도를 받아요? 라는 부분도 많이 궁금할 텐데, 몇 호 처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동, 얼마나 반복됐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 학생이 생각하는 피해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 내용은 달라지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친구의 신체에 우연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 정도라 그러면 최초인 경우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무처분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학생한테 하거나 해당 학생한테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그 내용이 이 손등이나 그래서 성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위,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툭툭 치거나 이런 정도라 그러면 사후처분 내지는 출석 정지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를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는 강제 전학까지도, 더 심한 경우에는 퇴학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성적인 민감도가 얼마나 있는 부위였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입은 접촉이 된 부위가 어디인지도 보고,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 처분 수위는 각각 개별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의 앞뒤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이 진술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학교폭력에서 최초에 신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6호 처분, 출석 정지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4년까지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 입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오늘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슴 만짐, 바지 내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장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조 상담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